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신박사의 토요 강좌 시간입니다. 토요 강좌 시간에는 뭐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투자에 이제 도움되는, 그리고 이제 향후 뭐 미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서 조금 스터디를 해보는 그런 시간, 어떤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학습하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런 분야를 또 학습하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 강좌 시간에 다뤘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기 때문에 뭐 실전적으로 이제 적용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다루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 시간도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투자 전략 핵심으로 두는 이유는 지지 않는 테마, 지지 않는 트렌드죠. 인류의 가장 뭐랄까 오래 살고 싶은 이 욕망과 이 생명 연장의 꿈, 100세 시대로 가는 어떤 그런 방향, 기술의 어떤 기술과 돈이 계속 이제 몰리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분야, 바로 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어떤 단순히 뭐 시클리컬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시황하고도 상관없고 경기 변동과도 상관없는,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제가 좋아하고, 이 분야에서 역시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제 어떤 투자 어떤 로직, 전략들을 이제 만들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이 결국은 투자의 어떤 수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이거든요. 뭐 그 분야가 이제 가장 각광받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좀 발행시장에서도 이제 우리 비상장단의 어떤 그런 쪽에서도 가장 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 현재 뭐 IT 플랫폼하고 더불어서 바이오 쪽이 이제 가장 많이 몰리고 있고, 유통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신규 상장하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이제 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안에서의 어떤 비중, 섹터 비중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야가 또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 기술이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밀 의료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트렌드는 당연한, 그리고 반드시 뜨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제 미국의 배우가, 어머니가 이제 난소암, 그리고 또 친척 이모가 이제 유방암으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 어떤 특정 유전자에서 돌연 변이가 발견됐고, 미리 이제 그 유방 절제술을 통해 가지고 암 발병 그 위험률을 감소시켰다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분야입니다. 그 분야가 앞으로는 이제 계속 성장하고 또 이제 각광받고 뜰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한 높은 또 주가 상승, 이제 시총의 어떤 상승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면서, 정부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스터디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에 있는 자료를 먼저 보면서 한번 이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차세대 시퀀싱, NGS라는 이제 이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나타나게 되면서 바이오 제약 산업의 어떤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우리 이제 유전체를, 염색체를 완전히 분석한, 완전 그 지도를 분석한, DNA 서열을 해두겠다는 그 프로젝트, 수조 원이 들었다고 하죠. 여러 국가들이 이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유전체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낮아졌어요. 수조 원이 들었던 그 프로젝트가 지금은 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저비용으로 이제 우리 몸의 유전자를, 여러분의 몸, 그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생물학 혹은 이제 의학 쪽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발전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특히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의 전 주기, 의약품 제조 공정, 품질 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또
이런 발전을 촉진시켜주고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NGS, 요 이제 뭐 네이버에서 쉽게 설명하는 내용 보여드리면 Next Generation Sequencing 해서 인간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 개발로 인해서 30억 쌍의 염기로 이뤄진 인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 시간이 과거에 15년이 걸렸는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 때 단 3일로 분석이 됩니다. 비용은 과거에 30억 달러, 3조 원 이상이 들었는데 1000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해낸 거죠. NGS 유전자 패널 검사를 통해서 여러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해서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시대가 된 거고, 그냥 이제 표준 치료를 하는, 그냥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이 어떤지 그런 걸 보다는 그냥 그 항암제를 썼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몸을 먼저 유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NGS 기술로서 해가지고 우리 몸에 맞는 그런 항암제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정밀 의료의 어떤 맞춤 의료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큰 성장을 이뤄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GS 등장 및 급속한 발전으로 DNA 시퀀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면서 유전체 연구, 질병 진단, 이제 진단 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발전하겠죠. 그리고 신약 개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완료 이후 과학자들은 유전체학, 전사체학, 생물정보학 및 관련 분야에서 이 게놈 시퀀싱 사용을 강화했고, 게놈 시퀀싱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지금은 이것들을 활용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이 되고 있고, 항암제 분야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세포 유전자 쪽이잖아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CAR-T, CAR-NK 그런 분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야의 어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정말 이제 꿈의 항암제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완치되고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계속 진보시켜 나가고 하면 암이 정복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들을 지금 굉장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NGS 기술을 접목하면서 보다 더 촉진할 수 있고, 우리가 암만 정복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이 한 10세는 더 플러스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한 85세, 88세 뭐 이런 평균 수명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 되면 거의 100세 시대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100세 시대로 가는 어떤 열쇠를 저는 유전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뭡니까? mRNA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를 그 해석하고 이걸 활용해서 이걸 뭐 편집하다든지 유전자 가위 기술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정복하지 못했던 질환부터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단백질이 막 이렇게 발현돼가지고 뭐 질환이 발생되고 질병이 이제 발생되는 것들을 이 기전을 어떻게 좀 막을 수는 없을까 하는 걸로 이렇게 표적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면역 항암제. 그러면 이제 유전차,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그 공장의 어떤 회로도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걸로 질병을 어떻게 막아버리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잖아요. 그게 유전자의 어떤 부분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의 발전은 결국은 100세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 바이오는 결국은 인간의 가장의 뭐랄까, 이 오래 살고자 하는 게 가장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욕망 아니겠어요? 얼마의 돈을 주더라도 더 살고 싶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분야의 어떤 발전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이 패러다임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그런 기업들의 향후 어떤 성장은 굉장히 명확 관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대 시퀀싱 기술을 활용한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낮은 처리량으로 인해서 완료하는데 10년이 걸렸지만 현재 NGS 이 기술로는 이제 고속 대량의 시퀀싱이 가능한 이 NGS 기술로는 2일 이내 여러 인간 게놈을 시퀀싱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20년간 이 DNA 이제 분석하는 이 시퀀싱 비용 자체가 이런 겁니다. 이거 얼마야 이거. 지금 989달러 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2020년 8월 기준으로 쭉 이래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우리 의학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스트의 어떤 부분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이 신약 개발의 전체 단계, 초기 발견에서 이제 후보 물질 발견해서 임상 시험까지 제조 및 품질 관리 과정에서 이 NGS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더 이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 개발 향상인데요. 여러 게놈을 신속하게 시퀀싱하여 새로운 분자 표적 발견, 질병 기전에 대한 이해, 이 감염원 분석, 그리고 진단율의 향상, 이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게놈 또는 엑솜 시퀀싱을 통해서 환자 및 개인별 이 돌연 변이를 감지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분자 표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의학 및 표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병인을 알 수 없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게놈을 조사해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유전체 돌연변인데 그럼 거기에 맞는 항암제 그런 약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단순 어떤 그냥 표준 화학요법이라든지 이런 같은 표준으로 그냥 모든 사람한테 같이 딱 이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원을 확인 및 분석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염병을 관찰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 쪽의 제조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한 어떤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는 등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서 NGS 기술을 활용해서 의약품 제조 시설을 정확히 감시하는 거죠. 맞춤 의학 진전에서 환자의 유전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맞춤 치료 가능,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고성장을 하는 어떤 분야이기도 하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이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 삽입으로 변형된 세포의 특성을 NGS로 분석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맞춤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 해서 이 분야는 향후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기술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을 FDA 같은 이런 규제기관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서 이 NGS 기술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부분, 이런 것도 결국은 이 기술의 어떤 중요도를 높이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이런 대표 기업이 뭐 이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엔젠바이오라는 어떤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이 오롯이 이런 분야에 딱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IR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이런 의료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소개보다 이 기업이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개인별 정밀 진단 중심의 맞춤형 정밀 의료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 각광을 받을 거예요. 과거에는 암 환자, 모든 암 환자에게 이 표준적인 어떤 치료를 그냥 하는 거예요. 개별 환자의 특성을 미반영해가지고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맞춤 정밀 의료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을 환자별로 이렇게 유전체 아까 NGS 그런 기술로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 환자는 예를 들면 안젤리나 졸리처럼 야, 이런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조치를 미리 취하는 거죠. 이런 적합한 약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완전히 예방 절제술을 통해서 암 발병 위험률을 87%였지만 5%로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치료 시대로 지금 나아가는 게 확실하다. 이 분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도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막 사람들이 막 각광받으면서 맞습니다 하면서 이 분야가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미래의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우리의 또 투자 자산을 가장 높여줄 것이다. 우리 계좌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 관련 치료 가능 유전자 검사를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이제 했었고, 암 투병 과정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 있죠? 전 대통령. 결국 이제 면역 치료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어떤 면역 항암제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당시 이제 흑색종의 어떤 그게 완치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유전체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제공한 그런 어떤 흐름이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 선제적인 검사와 적극적인 대응을 한 거죠. 내 어머니도 난수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모도 유방암으로, 친척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되니까 검사해 본 거죠. 근데 이런 게 발견된 거야. 야, 이게 암이 이렇게 잘 발병될 수 있는 유전자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미리 이제 예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된다. 정밀 진단 기술의 핵심은 바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NGS. 이 NGS 기술은 한 번의 검사로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연변이를 검사할 수 있는 이 정밀 의료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PCR 이제 검사 같은 경우 뭐 여러 번 검사를 해야 되고 소수의 바이오마커 정도 확인 가능하지만 이 NGS는 한 번의 검사로 다수의 이 바이오마커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들, 대용량 염기서열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기술 필수적으로, 그리고 다수 돌연변이 확인이 필요한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정밀 의료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NGS 기술의 핵심은 다양하고 복잡한 종류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이 NGS 정밀 진단 시장 자체는 뭐 현재 시장 규모가 연평균 한 20% 정도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24년 정도 되면 한 10조 원 정도 되는 어떤 규모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장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제휴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어떤 장비, 패널, 뭐 이런 기술들을 소프트뱅크라든지 로슈, 일루미나,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또 제휴하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제휴를 하고 혹은 뭐 여러 딜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 데이터 및 분석 기술, 표적 항암제 동반 진단 기술 이런 분야가 지금 빅팜들이 계속적으로 혹은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큰 기업들, 뭐 빅팜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는 분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도 이 분야를 같이 제휴하거나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이런 기술을 이해하고 이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선취매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바이오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라든지 또 인류의 어떤 생명 연장의 꿈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파헤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분야라는 거죠. 개인 유전자 검사 시장. 이게 이제 또 개인 유전자, 개인 단으로도 이제 분석해서 내 몸이 어떤지를 또 분석하는, 이제 알아보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3andme이라는 이 기업이 4조 원의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IPO 추진을 했고, 유전자 데이터 축적에 대한 가치 지속 증가 및
제2의 유전자인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이러한 유전자 검사 시장이 개인 단에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DTC라고 하죠. 예. 다이렉트 투 컨슈머, 예, 요 약자인데요. 예, DTC 사업자인 24엔드미의 데이터 전략에서 이렇게 또 여러 기업과 또 협업을 하면서 개인에게 이런 어떤 데이터, 예, 서비스를 하고 유전자 빅데이터, 유전자 분석 플랫폼 사업자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제2의 우리 유전자라고 불릴 정도잖아요. 예, 우리 뭐 세포수보다 더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장내 이제 미세균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구강 장내 미생물 전체를 정밀하게 검사해서 건강, 비만, 질병 개선 등 헬스케어의 중요 정보를 활용 가능하다. 관련 신약 개발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정보 활용한 헬스케어 정보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연평균 한 7.6%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국내에도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고바이오랩 같은 기업들이 지금 신약을 개발하면서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뭐 천넷 같은 기업은 또 대기업 이렇게 인수됐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유망한 기업 분야고 이 분야가 이제 결국은 이 개인 유전자 검사 시장에 또 화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밀 진단 사업입니다. 정확한 유전자를 추출하는 패널과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제 의료기관에 제공해서 암 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암 원인 변이를 찾아내고 가장 적합한 치료제 및 방법을 추천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은 폐암에 걸려도, 뭐 같은 이제 동일 암에 걸려도 개인마다 상이한 어떤 유전자 변이로 있는 어떤 뭐 특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A라는 유전자 돌연 변이, B라는 뭐 C라는 변이. 그러니까 이제 각자에 맞는 어떤 형태의 어떤 타겟팅된 어떤 약을 쓰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라든지. 근데 단순히 그냥 폐암 걸리면 똑같은 어떤 방식만 쓰는 거는 과거에 했던 그런 표준 치료고 어떤 환자는 그게 안 들어맞고 어떤 환자는 들어맞고 하는 식인데 이게 보다 더 이제 초기 단계 정밀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질병 관련된 유전자만 추출하기 위한 시약 이런 것들 통해서 염기설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암 관련 변이 분석해서 변이들의 의학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중요 변이 및 치료제 관련 근거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이제 의사들이 이걸 보고서 처방 치료를 하는 거죠.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이제 맞춤 치료, 동반 진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유전자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고 2-3일 만에 분석되잖아요. NGS 기술로. 의미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되는데 환자별 상이한 치료 효과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시대가 돼야 이제 100세 시대 가는 거죠. 그래서 100세 시대의 어떤 흐름에 이 기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DTC,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이 본격화될 걸로 생각하고요. 이 정부 단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크로젠이 송도에서 이런 실증 사업을 한다든지 정부 이제 자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실증이 되면 정부도 본격적인 어떤 이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어서 이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단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 유전자 검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익 창출 및 헬스 빅데이터 축적해서 이게 이제 이 데이터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뭐 마크로젠 같은 기업이 또 뭐 손을 잡고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검사 항목 추가 인증, 고객사 확대, 그리고 추천 컨텐츠 차별화를 통해서 검사 건수가 분기당 42%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 검사 시기 습관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운동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시기, 음식을 어떻게 이제 먹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고객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오늘은 뭘 먹고 이런 것들을 입력해주고 이런 것들 통해서 모니터링, 카운슬링을 해주고 이런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고
이런 데이터 누적되고 있는 게 지금 분기당 42%씩 누적이 되고 있다. 검사 항목 확대에서 지금 현재 피부, 모발, 비만, 혈당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까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70개 이렇게 검사 항목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이 되고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서비스를 낼 수 있고 사업화 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보다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신약을 개발해서 그걸 뭐 모든 환자에게 한번 투입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 동반 진단이라고 불리죠. 결국 이제 유전자 중에서 다양한 어떤 돌연변이 검출 및 분석으로 이 원인별 맞춤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어떤 원인, 이 정밀 진단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지금은 표준 치료로 이제 동반 진단 검사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바이오마커 확인하지 않고 이 약이 투여하면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효과를 보이는데 그거를 미리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미리 검사해서 그 환자에게 이제 맞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야가 굉장히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뭐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자는 결국 이제 내가 어떤 이 치료제 효과를 보이는지를 미리 동반 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써보고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또 다른 거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 항암제 순차 처방하는 어떤 지금 세태에서 원인별 맞춤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치료 효과, 치료비 감소 혜택, 그리고 제약사는 신약 개발 비용 및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의료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는 딱 여기에 압축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BT와 IT 융합을 통한 기술과 사업 확장이다. 그래서 결국 BT와 IT가 융합되어가는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기술은 효율적으로 발전하니까. 그래서 유전체 검출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융합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조기 예후 진단 분야, 그리고 항암제 동반 진단 분야,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여러 가지 어떤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빅데이터가 모이고 이런 걸로 또 AI,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어떤 기술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AI 신약 기업들이라든지 뭐 뷰노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하고 또 여긴 연계되고 같이 이제 결합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이 결국은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항암제 동반 진단이라는, 그리고 이제 암 정밀 진단이라는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 나아갈 거고, 또 이제 일반인 어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치매,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어떤 조기 진단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예측, 예후 진단, 감염증 진단, 유전 변이 해석 솔루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타겟 바이오마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맞춤형 헬스케어 컨텐츠, AI 통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어떤 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나가게 되면서 아까 이제 결국은 뭐 DTC, 개인 유전체 맞춤형 어떤 소비자 단의 어떤 서비스로 나아가는, 결국 그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어떤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로 이런 어떤 기술의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그래서 저는 엔젠바이오 요 IR 자료가 굉장히 뭐랄까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미래 방향성에 대한 어떤 흐름에서 굉장히 학습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을 단독으로 이렇게 추천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데 워낙 이제 IR 자료가 딱 미래 방향성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향후 미래 어떤 의료 패러다임이다, 변화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련 기업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이 이제사 뭐 작년 뭐 올해 뭐 이렇게 상장을 했거든요. 엔젠바이오도 보시면 뭐 작년 12월 달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주가는 뭐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이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대체적으로 1,000억에서 한 2,000억 사이 정도가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형성 규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이 시대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좀 높지 않고, 또 이제 뭐 긴가민가하고, 또 뭐랄까 수급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저는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씨를 뿌리는, 예, 그런 어떤 단계의 어떤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좀 더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마젠 같은 기업도 미국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고, 결국은 주가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 됐거든요. 시총도 1,700억이죠. 네. 그리고 뭐 마크로젠 같은 기업은 3,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주가는 최근에 좋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에도 뭐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어떤 흐름이죠.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떤 빛을 발하는 어떤 시대의 어떤 도래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뷰노 같은 AI 관련 기업도 상장, 대부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올해 이제 2월 달에 상장해서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분야가 앞으로 이제 각광받고 뜨게 될 분야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1,400억 정도 시총이죠. 신규 상장은 올해 8월 달.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동반진단 뭐 이런 쪽으로 젠큐릭스 이런 기업도 보시면 시총이 지금 한 1,200억. 주가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나았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추후에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이 향후 좋아질 걸로 생각되고요. 인류의 어떤 생명 연장의 꿈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분야는 뜰 수밖에 없는 기술로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더 한번 분석해 보시고, 관련 종목들 제가 아까 언급드린 거 말고도 이제 또 있고, 비상장으로도 또 올라올 기업들도 있고, 또 해외에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또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토요 강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